네, 그럼 지금부터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ESG 학회 ESG 경시대회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하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학회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석사나 박사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만 보통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좀 딱딱하고 또 그런 약간 진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해서 굉장히 또 뜻깊은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요.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네, 많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행사 진행에 앞서서 ESG 학회 회장이신 고문영 교수님께서 개회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ESG 학회 회장 숭실대 고문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고향이 문경이고 제 고향이 방송국 마을 흥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창고를 잘 알고 있고, 저는 문창고가 생기고 그때는 초창기여서 그 문창고가 아닌 이제 문경 공고로 된 문경 종합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문경 정고는 공고가 되고 문창고가 인문계로 계속 자리를 잘 잡아서 경북의 명문, 한국의 명문, 세계 속의 명문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이동석 교장 선생님 등의 그런 아주 열정적인 지도와 또 학생들의 이런 열심히 배우려는 향학열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제가 지난 한 2달 전인가 오늘 행사를 위해서 문창고를 갔더니 서울대학교도 합격을 하고 해서 아주 좋은 이 인재를 배출하고, 서울대학교 그 학생 입학한 학생은 제 아들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반갑고 제 고향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문창고가 조금 더 일찍 됐으면 저도 여러분 선배가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제 학교인 문경 공고를 빼고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그 앞날을 생각해서, 그리고 문경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한국 ESG 포럼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2023 월드 ESG 포럼 제2회를 개최하는데, 제목이 Human Dignity through ESG입니다. ESG를 통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건데,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있습니다. 굉장히 잘 새기시고, 특히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해 주신 우리 이동석 교장 선생님, 그리고 신순식 선생님, 그리고 하지훈 우리 박사님 등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여러분 행사 끝나면 2부에 김재홍 전 17대 국회의원님이 기조연설하시니까 그것도 좀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획한 것은 여러분 또래 비슷한 또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크레타 툰베리라고, 스웨덴의 소년대, 아마 나이가 아주 20살도 안 된, 아마 하지훈 학생보다 어리죠. 하지훈 여기 여러분 지도하신 박사보다 어린 분이 하지훈 박사한테 미안하지만 저보다 더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미션을 가지면 why not me 해서, 내가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크레타 툰베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크레타 툰베리가 얼굴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환경을 지키자, 그걸 액션을 취한 것밖에 없어요. 액션 now.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레타 툰베리를 뛰어넘어서, 제가 제2의 크레타 툰베리 했지만 크레타 툰베리를 뛰어넘은 그런 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문경의 희망, 한국의 희망, 세계의 희망이 되기를, 크레타 툰베리를 뛰어넘는 인재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또 저희 오늘 행사 이렇게 기획해 주시고 또 개회사까지 해주신 저희 고문영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학생들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 팀이 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10분 내외 정도로 저희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팀은 지구방위대의 이재현 학생이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창고에서 환경 분야를 발표할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가져오는 나비 효과에 대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발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현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사회에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무단 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이 쓰레기들은 비가 오거나 하수구에 넣게 되면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거나 하수구가 막혀 고도가 낮은 도심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 강남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빠른 소비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착용하시는 옷을 얼마나 입으셨나요? 우리 모두가 유행이 지나면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찾기 마련입니다. 옷 한 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을 생각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입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 속에 매우 깊이 편리함이란 이름 아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는 플라스틱을 놔줄 때가 됐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도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개발도상국들은 어떨까요? 태평양의 쓰레기 섬이 우리의 만행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 플라스틱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무심코 질러버리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합성세제 사용인데 합성세제가 강에 흘러 들어가면 모든 물고기들이 죽고 그만큼 강의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두 번째는 분리배출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일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종이 낭비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 한 해 복사지 사용량은 2억 9천만 kg, 2012년 기준 연간 종이컵 사용량은 229억 개로 이후 정확한 통계 내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받고 그냥 버리는 종이 영수증은 2012년 기준으로 310건이며 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용만 2,500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포장지, 종이박스, 신문 등 정말 엄청난 종류와 엄청난 양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 1톤을 만드는 데는 30년생 나무 17그루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소비되는 종이는 700만에서 800만 톤으로 이를 환산하면 한 해 30년생 나무 약 1억 그루가 종이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종이는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원시림, 숲을 파괴하고 얻는 것으로 종이 1톤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6.3톤입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숲이 나무를 사라지게 하는 펄프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되는 일회용 종이컵은 연간 290억 개 정도입니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1.4개꼴, 그런데 재활용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종이컵 안쪽 플라스틱이 일종인 폴리에틸렌이 코팅돼 다른 폐지와 섞일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매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종이컵만 250억 개 안팎이란 것입니다. 직경 50cm, 나무 3천만 그루 분량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실제로 하루 동안 발급되는 영수증의 약 60%는 출력 즉시 쓰레기가 됩니다.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용은 연 2,500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 1,500억 원이 곧장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2,641톤이며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서울 시민 57,950명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종이를 줄이고 문서 전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지만 일본에서는 도장 문화 때문에 전자화 속도가 느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일본에서도 문서의 전자화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종이 삭감은 그저 자연 보호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종이로 보고받았던 것들을 디지털화하면서 이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든 우편물이든 물질의 전자화가 되면서 비물질화를 이루게 되면 공간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종이를 저장해둔 자료들을 전자화함으로써 공간을 덜 쓰게 됩니다. 위에 올린 것과 같은 일들이 CO2 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과도한 음식물 배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부패면 악취가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발생하는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갈 경우 심각한 토양 오염과 더불어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강이나 호수 등에 그대로 방류될 경우 고농도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수질 미생물들이 고농도의 유기물 섭취와 함께 물속의 산소를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중의 산소가 고갈되면서 수중 생태계에 교란을 주게 되죠. 환경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4,210톤으로 전체 생활 폐기물 1일 발생량인 64,333톤의 약 2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100kg가 넘는다는 의미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 수처리 시 악취, 폐수로 수질 오염 등 다양합니다. 4인 가족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24kg CO2로 자동차로 서울 부산 간 4.8회 왕복한 배출량과 같으면 소나무 148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양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량 자원 가치와 처리 비용의 경제적 손실과 식량 곡물 자급률이 낮아지는 사회적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방위대는 우리 문창고가 운영하는 자율동아리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교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 작은 일을 시작함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켜 사회 전반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이 풍조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해오던 이 동아리는 올해부터 규모를 더 키워 교내뿐만 아니라 실제 자연 환경을 정화하러 나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하면서 뿌듯함도 있었고
자신이 한 일이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일이란 것이 저를 강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날에 대해 알아봅시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이고 4월 4일은 종이를 안 쓰는 날, 4월 22일은 지구의 날,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성숙하여 매일매일 환경의 날로 만들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더러운 환경을 받지 않기 위해 좀 더 노력하고 저는 이 원칙에 따라서 미래를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킵시다. 저희도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떨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끝까지 발표를 잘 해준 이재현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 자료나 아니면 근거 자료들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시를 잘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까지도 제시를 해준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재현 학생이 발표 중간에 했던 말 중에 지금 이제 이러한 환경 위기와 기후 위기 문제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문제고 현재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김태근 천재원 학생이 ESG 팀이죠? 네네, ESG 팀의 김태근 천재원 팀이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문창고등학교 ESG 동아리에서 ESG 선도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분석의 발표를 맡은 김태근 천재원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ESG 선도학교 추진 목적, 두 번째는 학교 운영과 ESG 경영의 융합, 세 번째는 분야별 과제 모색, ESG 활동 과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ESG 선도학교로서의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ESG 경영이란, 일단 저희가 지금 포럼 주제도 ESG인 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성형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서 ESG 경영 전략이란 일단 환경적 측면에서 친환경,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에 맞춰서 대응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거라 말할 수 있고, 사회 소셜에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지배 구조에서는 투명 경영, 그리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ESG 선도학교를 추진하는 목적은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는 와중 ESG 경영을 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생 주도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ESG 선도학교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다음. 네, ESG 경영이란 개념에 저희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학생 자치적으로 학교 운영에 ESG 경영과 융합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저희의 추진 목적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는 ESG 경영과 학교 운영의 융합입니다. 일단
ESG 경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학교 운영에 융합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단은 저희가 ESG 학교 이전에 뭐 환경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라 하면 교육과 엮인 형식적인 친환경 활동, 단순 생기부의 봉사 시간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형식적인 활동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ESG 학교로 변화하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준수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모범을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를 강조했지만 지역사회의 연계성이 이제 별로 없었고 그냥 저희 학교 안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활동 범위를 확장시켜서 저희 문경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뭐 상주, 예천 등 여러 지역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켜서 사회적 가치를 보다 넓은 환경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라서 불가능한 것들도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하는 것들도 많고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의 투명 경영을 통해 공정한 학교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쌓음으로써 문창고등학교가 보다 전국에서 ESG 선도학교로 각광받는 학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일단 저희 학교에서 ESG를 적용하는 거는 일단 E는 현재 친환경 활동을 개선하는 겁니다. 앞서 이재현 학생이 발표해 주셨던 지구 방위대 활동이나 뭐 쓰레기 분리수거, 뭐 모전천 정화 활동 등 그런 환경 활동들을 개선하는 것이고, S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경 지역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G는 지배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앞서 그 ES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활동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공정한 학교 이미지, 그 다음에 깨끗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학교의 이미지가 메이킹 되는 것으로 저희 학교의 이제 이미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으로는 천재원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주제로는 ESG 활동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활동 개선, 두 번째 사제 동행 분재 키우기, 세 번째로 소비 교육 실시입니다. 다음. 일단 지금 저희 현재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전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지구방위대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분리수거 활동을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개선 상황은 저희 동아리만이 아닌 다른 학교, 인근 학교에도 있는 저희와 비슷한 동아리, 같은 동아리들과 같이 합세하여 모전천에 있는 쓰레기 줍기나 좀 더 영역을 확장시켜서 활동하는 그런 동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환경교육 주간 행사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 포스트잇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해 준 건데, 저희가 그저 포스트잇에다가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활동으로 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학교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학교라서 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생각한 것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제 동행 분재 키우기인데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직접 나무를 분재를 사서 저희가 직접 기르고 거기 이제 주변 인근 사회나 지역 활동하는 데 기부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환경적으로는 지역 축제의 활성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고요. 두 번째로 취약계층한테 나눠줌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학교의 이미지 상승 효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 교육 실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아까 말했던 가당문적 연계, 저희 교육을 통해서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배부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활동을 통해서 생각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시사점은 경영 방법에서 ESG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학교 이미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ESG를 통한 소비 문화 형성에 바람직하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ESG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금융권에서 주로 나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학교 내에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제시한 점이 가장 좀 인상 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소비 교육도 제시를 해줬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런 어떤 ESG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그 ESG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마지막 교육 중요성까지 잘 강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찬 학생이 발표를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정찬 학생이 네, 이어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텐션 집중해 주세요. 예. 뭐 누르면 되는 거죠? 밑에 이게 내린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ESG에서 G, Governance 발표를 맡은 문창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차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문창고 학생의 현재 방향성, 이를 이루기 위해 펼친 학생의 여러 활동들, 그리고 문창고 학생의 앞으로의 방향성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의 학생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문창고등학교 학생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첫 번째, 학년에 제한 없는 학생들 간의 화합입니다. 어느 학교나 학년의 차로 인한 학년 간의 갈등, 불편함 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교사와 학생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학생회의 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을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교사와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회는 원활한 정책 수용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가 잘 이루어진다면 학생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학교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문창고등학교 학생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교내 스포츠 리그입니다. 저희 문창고등학교는 스포츠 리그를 개최합니다. 학년의 구분 없이 4개의 팀이 여러 종목을 겨루는 리그전을 진행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종목에 참가를 하여 학생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어 선후배 간의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토크 콘서트입니다. 토크 콘서트는 전교생과 교장, 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편안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수평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교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사제동행 활동들입니다.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 사제동행 책 읽기 행사 등 많은 사제동행 활동들을 진행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더욱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형성을 추구합니다. 그 외에 크리스마스 봉사활동,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등 여러 봉사 캠페인 활동들을 해나가며 여러 방향으로 더욱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창고등학교 학생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이를 이루기 위한 여러 활동들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문창고등학교 학생회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학생회는 이번 학생회 임원을 임명할 때 블라인드 심사를 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심사를 하지 않았을 때 학생회장의 추천으로 임원을 임명하여 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블라인드 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문창고등학교 이전의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후로 문창고등학교 학생회는 이 공정성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학년에 제한 없는 학생들 간의 화합, 교사와 학생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학생회 임원의 공정성, 이 세 가지가 문창고등학교 학생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도 저희는 노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ESG 경영에서 저희가 보통 대부분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환경적인 측면만 좀 강조하는 그런 좀 풍토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 이제 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사회적인 측면을 잘 강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순위가 정해져서 지금부터 저희 ESG 학회 ESG 경시대회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대상부터 수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은 김태근 천재원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김태근 천재원 대상 위 학생은 한국 ESG 학회가 주최한 2023 월드 초중고 ESG 경시대회에서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2일 한국 ESG 학회장 고문현. 이어서 최우수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지구방위대의 이재현 학생입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고문현 회장님께서 수상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상장 최우수상입니다. 위 학생은 한국 ESG 학회가 주최한 2023 월드 초중고 ESG 경시대회에서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2일 한국 ESG 학회장 고문현. 마지막 이제 우수상을 받을 정찬 학생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상은 저희 문창고등학교 이동석 교장 선생님께서 수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이하 상장 내용은 동일하고 2023년 5월 2일 한국 ESG 학회장 고문현 대독. 저희 이것으로 오늘 한국 ESG 학회에서 주최한 저희 고문현 교수님께서 마지막 폐회사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현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1회 월드 ESG 학생 경시대회를 우리가 학술대회는 2회지만 경시대회는 제1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선별하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땀이 나겠지만 이 선별하는데 더 많이 땀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문창고 학생들을 배양해 주시고 하신
이병무 이사장님, 존경하는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동석 교장선생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특히 실무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신순직 선생님, 옛날부터 이제 패친인데요. 늘 제가 글을 올리면 제일 먼저 좋아요 하시는 그런 아주 또 이 소통도 잘하고 친화적인 그런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하지훈 서울대 박사과정 우리 하지훈 선생님,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창고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ESG 선도학교, 한국의 선도학교를 넘어 세계적인 선도학교가 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우리 하지훈 박사과정 학생도 우리 학회 회원이에요. ESG 학교. 그래서 ESG 학회와 문창고가 앞으로 같이 갈 수 있게,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리고 우리 ESG 학회와 문창고는 같이 영원히 같이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문경을 빛내고 한국을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큰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에 왔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수학여행 중에 이렇게 학회에 조금 다소 딱딱하고 또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씩씩하게 끝까지 잘 발표해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ESG 학회, ESG 경시대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